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건강원리 8번째 시간으로 지난번까지는 영양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운동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영양에 대해서는 참 내용이 많은데 운동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좀 적은 편입니다. 마침 우리 김윤기 장로님께서 좋은 책을 운동과 건강이라는 좋은 책을 주셔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도표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운동의 원리, 많은 사람들이 과로보다는 운동 부족으로 죽어간다, 그렇게 교회증은 2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죽는 사람보다 운동이 부족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 정도로 운동 부족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에 대한 그 두 가지 여기 살펴볼 조건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 능력과 신체 조성, 그래서 가장 강한 게 5, 약한 게 1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근력과 근지구력, 그런 근육에 관련된 거 이렇게 있는데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 5와 3입니다. 줄넘기는 4와 3.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은 5와 2.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능력은 5, 굉장히 최고치가 되지만 근력, 근육은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조화가 안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삽질, 흙파기, 그 노작 같은 것은 4, 4. 아주 균형이 딱 맞죠. 그래서 노작을 좀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축구는 4, 3. 자, 계단 오르는 것이 5, 3입니다. 아주 참 좋죠. 자전거 타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 있으면 급할 때 아니고는 웬만하면 좀 계단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이 있으면 이왕이면 좀 운동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계단을 보면 뭐 100칸 올라가면 뭐 운동이 얼만큼 됐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써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이 5, 4. 수영도 참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두 가지. 제가 하는 테니스는 3, 3밖에 안 돼. 3, 3 밖은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걷기는 3, 2. 그렇죠? 빨리 걷기도 유산소 운동은 한 3 중간 정도 되고 근력은 2 정도입니다. 중량 운동, 이제 그 헬스 같은 경우 여기 3, 5, 2, 5인가 3, 5인가 끝에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력에는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이 근력 쪽이 좀 약한 곳은 좀 헬스를 통해서 좀 보완하는 것도 좋겠죠.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혈압이 정상화됩니다. 고혈압은 낮아지고 저혈압은 정상으로 높아집니다. 증가된 혈액순환에 따라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활발해지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게 해줍니다. 그래 얼마나 운동이 좋습니까? 소화작용을 촉진시켜줍니다. 장애 운동을 증진시키고 가스나 변비를 줄이고 해결해 줍니다. 신진대사를 조절해주고 에너지 연소를 도와주며 비만을 막아준다고 그랬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 안에 가스가 차고 또 변비가 생기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상쾌하지 못해요. 조금 움직이고 하면은 가스 같은, 우리 몸에서 발생 가스 같은 것이 배출이 되고, 내분비 기관의 생리학적 균형을 가져옵니다. 뇌하 수치, 췌장, 부신, 생식성 등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근육과 뼈와 인대를 강하게 해줍니다. 뼈 속의 무기질 손실을 막아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타박상만 입는데 어떤 사람은 골절이 오죠. 운동을 하지 않아서 뼈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용모와 안색을 아름답게 해주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혈색이 좋고, 체지방은 줄고 근육은 튼튼해지고, 또 노화 작용을 억제하고 젊음을 더 많이 누리게 한다. 그래서 실제 나이가 있고 건강 나이가 있죠. 그래서 뭐 70인데 건강 나이는 50입니다. 40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보면 체지방이 남자는 15%가 최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25%가 넘어가면 이건 과체중이 되니까 25% 이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23%가 최적이고 32%를 넘어가지 않도록. 운동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돼요. 분노와 우울증을 줄여주고 기분을 전환시켜 줍니다. 또 정신력을 예민하게 하고 또 사고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지구력을 길러주고 전신 피로를 풀어줍니다. 운동은 정서 불안이나 감정적 혼란에 대한 특효약이 됩니다. 두뇌에서 엔돌핀 생산을 촉진시키고 편안한 기분을 가져오고 통증을 덜어준다 그랬습니다. 신체 기관과 작용에 미치는 운동의 효력. 운동을 힘차게 할 때 혈액순환이 15에서 20배로 증가해요. 혈액순환이 쫙 빨라지고, 이것은 신체 전반에 걸쳐서 다량의 영양물과 산소가 그 몸 구석구석까지, 저 말초신경까지 아주 잘 공급이 된 것입니다.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육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근육에 관련된 것을 좀 더 많이 연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육은 제2의 심장으로 활동한다. 혈액 펌프인 심장이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면 발끝까지 내려온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일이 근육이 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근육은 건강한 순환작용을 만듭니다. 심장은 가장 중요한 근육에 속하며 또 가장 강한 근육이에요. 심장은 평생 일하잖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신체의 각 부분에 전달해주는 혈액을 신체에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휴식 상태에 있을 때 심장은 매일 약 10만 번 박동하고 8,000리터의 피를 펌프질한다고 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근육에 4배의 피를 요구하며 격렬한 운동은 15에서 20배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2달 정도 지나는 사이에 심박수를 1분에 20번 정도 줄여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장이 더 튼튼하게 더 오랫동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그 말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심장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면은 이렇게 휴식 중에 있을 때 심박수가 줄어서 심장을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 공급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내보낸 일을 하며 또한 신체 부위의 온도 조절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손과 발이 차가워요. 손과 발이 차갑다는 것은 뭐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어때요? 운동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신체 다른 기관에 이런 차가운 현상이 일어나면 신진대사에 장애가 나타납니다. 운동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며 운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근육과 심장과
중추신경 내에서 모세혈관이 확장됩니다. 이와 같이 운동은 체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발달시키고 신경기관을 이완시키고, 운동은 적혈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헤모글로빈과 신체 면역체계를 좌우하는 백혈구의 수를 증가시켜 준다고 그랬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폐에서 들어온 산소와 결합하여 신진대사의 필수 요소인 산소를 온몸에 공급합니다. 백혈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병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이 강화되고 저항력이 강해지고 치료가 빠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잇몸에 이렇게 뭐 생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이게 빨리 치유가 됩니다. 면역력이 약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매출 오래 가요. 이런데 입 안에 뭐 이렇게 했을 때, 달리기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 속에서 심지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피의 양과 순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집사님은 이 뇌가 이렇게 거의 한쪽이 이렇게 막히기 직전인데, 막히면 이제 한쪽이 마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거기를 이렇게 돌아서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졌대요. 참, 그래서 병원에서도 참 신기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운동은 근육 속에서 심지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피의 양과 순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운동은 혈액을 많이 그리고 빨리 흐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 운동으로 말미암아 피가 힘있게 흐르면 연소작용이 잘 되고 혈관벽이 깨끗하게 되고 부드러워지며 피 자체도 깨끗하게 되어 정상적인 혈압이 유지되고 심장도 더욱 튼튼해진다. 그래서 피가 깨끗하고 혈관이 튼튼하고 심장이 건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운동의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운동의 훈련의 효과 중에서 폐와 심장과 근육에 영향을 주는데, 이 폐는 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폐입니다. 그래서 폐는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고 더 많은 산소를 혈액에 확산시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 또 심장에 주는 효과는 상소가 풍부한 혈액을 근육에 품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심장은 더욱 커지고 박동할 때마다 더 많은 혈액을 뿜어내고 휴식 상태나 운동 중에 더욱 천천히 박동하게 한다.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육에 나타내는 효과는요, 근육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를 사용하여 연료를 소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은 긴장하게 되고 운동을 통해서 운동 중에 더 많은 연료, 특히 지방을 연소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지방이 연소가 안 되니까 계속 지방이 쌓여서, 아까 그 체지방이, 남자는 아까 23%를 넘어가면 굉장히 비만으로 가서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신체 전반적으로 근육이 약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근육이 아주 그냥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스 같은 것도 해놓으면, 기부스 풀고 나면 잘 못 움직이잖아요. 복부 근육이 약하게 되고 내장이 골방강으로 빠져 들어가고 위하수 증상이 나타나며 소화기 계통의 연동 운동이 장애를 받게 됩니다. 운동 부족으로 오는 근육 위축은 소화불량, 나태감, 설사, 참을미, 식중독 등 소화장애와 여러 가지 잔병 치레가 많아집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율동적인 교향곡과 같은 내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잔병 치레, 이런 것들이 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죠? 변비에 대한 최고의 치료법은
치료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래 걷는 것이다. 오래 걸으면 어때요? 이 연동작용이 좋아져 가지고 변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는 이렇게 이 백패킹 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산에 도시락도 싸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산속을 좀 이렇게 걷는 일을 많이 했는데, 참 좋아지더라고요. 이 배변 작용이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예. 걷기 운동은 장의 활동을 증진시켜 배설물을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환자에게 가능한 빨리 일어나 걷도록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가스 빠져나와야 되니까 막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복도라도. 소화불량이나 위궤양을 가져오는 정서적 긴장감, 우울이나 분노 등도 운동을 하면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질병의 원인이 제거된다 그랬습니다. 육체 운동은 뇌 혈액순환을 증가시킨다. 엔돌핀과 같은 뇌 호르몬이 증가하며 기분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피로가 풀리고 두통이 사라지며 눈도 휴식을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운동은 자율신경계통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교감신경은 응급활동에 적응하도록 신체를 자극하고 민첩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상황이 나왔을 때 이렇게 민첩하게 이렇게 딱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정상 이상의 에너지 방출을 위해 아드레날린 양을 늘려준다. 심장이 빨리 뛰고 동공이 확대되고 기관지가 커지며 근육으로 피가 몰리면서 위장 활동이 둔화된다. 부교감신경은 일단 위험이 지나가면 신체를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평온하고 안정된 활동을 하도록 한다. 규칙적이며 적절한 운동 계획은 신경 조직의 각 부분의 활동을 균형 있게 하며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킨다. 또 운동은요, 폐활량이 많아지고 산소 흡입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는 음이온을 띠고 있어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또 식욕이 증진되고 축적된 지방이 에너지로 산화되어 체지방이 줄어들고 살이 빠진다는 것이죠. 운동은 군살을 줄여주고 근육을 발달시켜서 허리가 날씬해지고 몸매가 균형을 이루어 아름답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먹는 걸로만 살 빼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금방 살이 쪄. 그런데 적당하게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그 지방은 빠지고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이 늘어나가지고 아주 균형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2의 신장 역할을 하는 피부의 수많은 한선은 땀을 통하여 노폐물을 발산시킨다. 제2의 심장은 근육이고 제2의 신장은 피부에 여러 가지 땀구멍들, 그런 걸 통해서 노폐물이 발산되고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 소변으로 배설되는 노폐물은 소변량의 4%인데 땀으로 배설되는 노폐물은 전체 발한량의 2%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습니까? 문화시설을 즐기면서도 운동을 적게 하고 목욕을 자주 하지 않으면 병약한 체질되어 고생하고 자연치유력도 감소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땀구멍이 막히지 않고 잘 이 노폐물들이 땀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화이프인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샤워를 하라 그랬어요.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그 다음에 옷을 자주 갈아입고 깨끗한 옷으로, 그것만 잘해도 건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으로 체력이 단련된 사람은 전반적으로 크고 작은 모든 작업 활동에 있어서 효율성이 뛰어난다.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 일 하나 할 때 2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육체 노동으로 단련된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에너지 소모가 적고 능률은 크기 때문에 이중의 축복을 받는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작업 능력이 향상된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동맥, 이 혈관인데요. 고콜레스테롤이나 흡연,
고혈압 그리고 기타 요소들에 의해서 이 동맥의 벽이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 단핵구가 손상된 부위에 모이게 되고 이것은 대식세포로 변환되고 이 대식세포는 찌꺼기를 모으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내에 있는 저밀도 지단백질은 콜레스테롤과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운반하고 대식세포가 이 저밀도 지단백질을 삼키게 됩니다. 대식세포는 콜라겐이라 불리는 단백질의 생산을 자극하고 그 결과 이 동맥이 좁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이제 뇌에서 이렇게 좁아지면 뇌출혈이 생겨서 마비가 오고 그 다음에 심장이 좁아지면 갑자기 심장에 정지가 와가지고 젊은 사람도 밤새 사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심장협회에서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들을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흡연이 위험 요소 중에 25%, 고혈압이 25%,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20%, 신체 활동,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60%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이 운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불변적, 유전적인 요소, 남자, 아니 노령화 이런 건 13%인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은 7%, 비만은 무려 33%,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33%의 위험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교육 208, 20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한정된 시간과 학비를 가지고 노력하는 학생은 신체 운동에 시간을 쓰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계속적으로 책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나중에 두뇌가 위날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다. 신체의 발달에 적당히 주의하는 사람은 전 시간을 연구에만 바치는 사람보다 더욱 학문적으로 진보할 것이다.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공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일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 94쪽에는 육체적인 운동과 노동이 결합되면 정신에 유익한 영향을 주고 근육을 강화시키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병자들에게 자신의 저항력을 알게 하는 만족감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아이고 나는 일 많이 하니까 운동 안 해도 돼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적당하게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좀 운동을 하고 운동하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바쁘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이라도 좀 이렇게 오르고 그렇게 해서 너무 그렇다고 해서 나이에 맞지 않게 내 몸에 맞지 않게 너무 심한 운동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적당한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운동의 효과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므로 우리가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